아재들의 창업 창업 안녕하세요. 월크나제 구기모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템, 그리고 좋은 직원,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경제, 환율, 해외 정세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실적이 저조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큰데요. 대한민국의 브레인이 모여있는 경제연구소의 레포트를 구독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LG경제연구원,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KT경제경영연구소 등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웹사이트에 다 접속하실 수 있고요. 들어가셔서 즐겨찾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메일로 레포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내용에는 경영과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이 여기까지 했고요. 인사들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진지함을 담당하고 있는 진성아재 친절한 성수씨 신성수입니다. 잠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방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발급 담당하고 있는 발급아재 민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새 친절한 세인씨 박세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최근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항상 이슈는 제 담당이니까. 네, 오늘은 연초다 보니까 사실 창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큰 이슈는 없었어요. 대신에 조금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저는 지금 담배를 끊은 지가 한 5년 됐는데 아직 담배 여기 누가 피시죠? 저희 쪽에? 담배 피신 분 계시나요? 진성아재. 진성아재? 지금 코멘트. 네. 네, 1월 달부터 담배 케이스에 좀 혐오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직 출시된 담배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붙어 있어요? 이번 주에 그 정부가 흡연 규제 정책 하나로 담배값에 이제 혐오 그림을 부착을 의무화하자. 재밌는 게 이를 가려주는 담배 케이스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봤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런 쪽에. 아니, 우연히 관심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보통 위기가 있을 때 기회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국내 사실 담배 케이스가 별로 잘 팔리진 않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희도 예전에 쇼핑몰을 할 때 담배 케이스를 일본 같은 데서 수입을 해서 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봤는데 장식용으로는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매하신 분들 많지가 않으셨어요. 올해 이런 혐오 그림 때문에 담배 케이스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옥션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담배 케이스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고요. 전월 대비로도 168%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번가에서도 같은 기간 담배 케이스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요. 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상황이 좀 비슷해서 UF의 경우도 최근 한 달간 담배 케이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5%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에서 아직 자기가 판매할 아이템을 선정하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담배 케이스 불티나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 듣고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데 생각만 하시다가 좀 늦게 남들은 이제 다 팔고 이제 지금 담배 케이스 불티나서 없어서 못 팔아라고 할 때 들어오시면 많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담배 케이스, 이쁜 담배 케이스들 제작을 하시던가 수입을 하셔가지고 판매하시면 매출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박람회나 전시에 참여하거나 기관을 통하거나 클라우드 펀딩이나 바이어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는 B2B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진행해 볼 텐데요. 박람회나 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또 어떤 기관이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센 대표님 한번 해주시죠. 저는 박람회 다른 쪽보다 이제 좀 어느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골프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골프 용품 사업을 하시는데 제조업을 하시거든요. 이름이 근데 어떻게 상호명이? 대양 엔지니어링이고 네. 코마 골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제조를 하고 계신데 이제 중소기업청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지역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원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매 연마다 무료로 킨텍스 전시를 나가셨어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했던 거 사진 찍어서 증빙 올리면 나중에 이제 차후에 다시 환급되는 형태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전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지원이 엄청 많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부스비 지원이. 그래서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한 2003년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년 빼놓고 거의 10년 넘게 계속 전시를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시에 가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전시장에서의 3, 4일 동안 내가 바짝 바이어도 만나고 손님도 만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전시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은 전시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 홍보, 그리고 전시를 하는 동안에 라이브 홍보, 현장 홍보, 그리고 차후에 이렇게 다녀온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다시 차후에 시작하는 그런 홍보들,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손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 홍보 같은 거를 되게 주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라이브로 동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뭐 상영을 한다거나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로 바이럴 한다거나 이런 걸로 많이 고객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이제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도 하면서 꾸준히 DB 수합이 되고 또 바이럴로도 연결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전시에서는 성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시를 한다는 거리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쪽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객 유치도 하고 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SNS 쪽으로까지 연결을 하셨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전시에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내고 맞아요. 그다음에 사실 그 전시회나 박람회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은 도매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과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과 연결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냥 거기 앞에서 소매 장사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SNS 쪽이나 이렇게 좀 퍼진다면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전시회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 전시회, 국내 전시회를 한 16년 넘게 다녔던 것 같아요. 매년 한 4번, 5번 해마다 4, 5회 정도 되니까 거의 제가 볼 때 전시회 쪽만 해서는 뭐 최소한 3, 40회 이상은 국내 쪽이랑 해외 전시회를 좀 나가봤던 것 같은데요. 보통 제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기업체 형태의 규모를 가져야지 이제 해외 전시회라든가 국내 전시회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든가 혹은 나는 그냥 식당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제가 무슨 전시회랑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세요. 근데 실제 어떤 그 시장의 트렌드를 갖다 보는 데는 이 전시회처럼 빠른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방송 초기에 각 경제연구소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시장에 가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상품이나 혹은 연관성이 있는 그 시장의 흐름을 갖다 빨리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부스를 내서 참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참관을 하는 건데 참관 같은 경우는 유료도 있고 무료 참관도 있는데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내 전시회에 참관 정보를 알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그 안에서 나와 관련된 어떤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들을 좀 참가할 수 있고요. 대부분 전시회는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전시회 있네? 하고서 가면 유료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 신청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사업을 좀 확장을 어플 시키고 싶다.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죠. 네, 말씀드릴게요. 쇼핑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쇼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쇼핑 검색하시면 안 나오고요. 자, 발음이 좀 셉니다. 쇼핑입니다. 쇼. 네, 쇼, 자, 쇼, 한글로 쌍시옷에다가 요자 붙이시는 쇼자. 그래서 쇼핑을 검색하시면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정보 관련된 어플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전시회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많이 지금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전시회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어플에다가 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전시회 우선은 첫 번째 국내 전시회 좀 이렇게 많이 참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전시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가 아까 우리 세인쌤에서 말씀해주신 전시회 참가할 때 비용 혹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 그 얘기도 다시 하기는 할 건데요. 해외 왜 홍콩 같은데 놀러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혹은 우리 쇼핑 못 가셨네요. 우리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해외 쪽 많이 나가시는데 홍콩에도 홍콩 전시회가 있습니다.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올해 4월 달에 열리는 전시회인데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인데 이 기간에 맞추어서 홍콩 여행 가시면요. 홍콩에 있는 에서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홍콩 관련된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홍콩이 또 되게 외국에서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바이어들. 아마 아시아계랑 유럽계 바이어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관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들어온 전시 업체들을 내가 만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전시회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부스를 하나 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더라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그냥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전시회가 있으면 영어로 된 명함 한국에서는 200장 준비해 가잖아요. 한 1000장 정도는 준비해 가셔야 돼요. 1000장 정도 준비해 가셔서 말을 들어 홍콩 선물용품 전시회다 그럼 가셔가지고 다 뿌리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참가를 하려면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가 있나요? 어떤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 전시회를 참가하시려면 이제 각 전시회가 종류별로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선물용품도 있고, 그다음에 종합 전시회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국내 전시회 있고, 해외 전시회도 있고, 이런 전시회도 있어요. 수면 전시회, 잠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부터 해서 제품들이 나온 전시회도 있고, 메디칼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시 정보를 많이 아셔야지,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걸 일단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 국내에 관련된 모든 전시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해외 쪽 전시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실 수 있는 곳이 글로벌 전시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면 주소 한 번만. 네, www.gep.or.kr입니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전시 관련된 포털 사이트인데요. 해외 전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전시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 광저우에서 춘계 박람회를 하는데 여기 내가 참가를 하고 싶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 안에서 자세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들이 되게 다양하기는 한데요. 대부분 보면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자치단체 있죠. 지역 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이런 곳에서 연합 형태로 해가지고서 지원을 해주고요. 해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한 부스 정도는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려면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해당되는 물건을 1cbm이라고 하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 1m. 1m에 1cbm까지는 물건을 내보내고 들어오는 데 따른 운송비도 거의 다 지원을 다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시회 나가면 어떤 돈이 들었냐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돈, 거기 가서 숙소에서 묵는 돈, 그리고 내가 먹고 쓰는 돈 빼고 전시회 관련된 돈은 한 번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 가서 기준이 안 맞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으세요. 실제로도.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지자체나 기관에서 하는 말은 신청들을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기회가 되게 많이 있고요. 한번 참가하시게 되면 그 실적 때문에 차기 년도에는 선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참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참가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직접 제조를 하거나, 뭐 아이템을 새로 개발한 게 아니고, 보따리 장수처럼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진짜 필요한 분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주변에라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냥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공유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도 지금 내수가 안 좋아서 매출이 좀 떨어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송만큼이라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참가들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는지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사실 박람회를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데이트를 어떻게 보면 박람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랑은 주말마다 사실 박람회 굉장히 많이 갔어요. 주얼리 박람회 좋죠. 주얼리 박람회. 저는 남자들끼리 뭐 어떻게 보면 아직 미혼이신 분들 아니면 뭐 지금 뭐 데이트하는데 약간 비용이 걱정되셔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팁이 될 수도 있는데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실 때는 점심시간 전에 식사 안 하시고 가셔가지고 줄만 몇 번 쓰시면 온갖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보실 수 있는 그런 박람회도 있고요. 제가 박람회를 많이 다녀본 결과 사실 박람회 하는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위치나 장소마다 어떻게 보면 박람회 퀄리티가 약간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것들이 코엑스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는 코엑스보다 조금 낮아요.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워낙 많이 다니고, 그리고 보면 코엑스가 위치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박람회 신청할 때 보면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부스 비용이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제가 참관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지금 트렌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하는 데는 거의 다 참가를 해요. 그래서 구경하러 가시기 전에 참가하는 업체들 리스트를 좀 보세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가하고 지금 최근 트렌드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셔서 시장 조사하시고 트렌드를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한번 직접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시회 관련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난 제조업이 아닌데, 나 IT인데, 나 그냥 컨텐츠인데, 혹은 뭐 교육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시회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원 관련된 것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진행을 했던 건데요.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 그 업체들을 갖다가 모집을 했어요. 코트라에서 중소기업청이랑 같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용을 3만 불이죠. 3만 불을 지원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칠레로 가는 거예요. 칠레 가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스타트업을 갖다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업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3만 불 이상의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이거 실제로 신청한 기업들이 거의 없대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아, 이게 연중에 이런 사업 참가 기업들 모집들이 우리 기존에 하면은 창업 관련돼서 어떤 지원 받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트라나 이렇게 해외 쪽 관련해서도 전혀 기존에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해외 관련된 부분의 창업들을 지원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같은 곳도 해외 진출하고 하려고 하는 콘텐츠들 있죠. 그럼 그 순수 콘텐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해외 자금을 갖다 별도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이런 정보들은 뭐 무역협회나 코트라에 그냥 쉽게 회원가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회원가입하셔가지고서 이메일 링 서비스 받으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주요 무역 투자 뉴스에 제가 오늘 코트라에서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미얀마의 영어 학원이 난리가 났대요. 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뭐 그거 저희랑 상관없겠지요 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영어 관련된 교육 시스템들을 가지고서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은 이 부분을 갖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네,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이 요즘 실버 산업 해가지고 엄청 많이들 막 제품들 개발하시고 신경들 많이 쓰시는데 실버 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2007년도에 가장 뜰 것 같은 또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래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신문이나 대중 매체상에서 볼 수 없는 정보들이고 코트라나 무역협회처럼 해외 전문 정보들을 갖다가 접하는 곳에서 이메일 링 갖다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회원 가입만 해놓고 이메일 링 서비스만 받으셔도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저번 주에 했었던 스마트워크에서 그 정보 수집 방법을 좀 연계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기존 이메일이랑 많이 섞이기 때문에 뭐 구글의 지메일 같이 이제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을 또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네, 그 전시회 관련해서요. 네. 어플을 한번 아까 전에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또 다른 어플이 좀 하나 더 있어요. 캔고루라는 어플이 있는데 캥거루? 캔고루요. 캔고루. 캔이 아인가요, 어인가요? 아이. 캔고루. 고루. 네, 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보시면 지금 국내 하는 뭐 전시회, 박람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한 사람당 몇 장까지 5장인가? 4장인가 5장까지 티켓이 나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청해서 자기 주변 분들한테 같이 나누셔도 되고 뭐 할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어플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엑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년치 박람회가 전부 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1년치 스케줄을 보고요. 그 박람회를 하고 있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사전 등록 신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유료로 갈 수도 있는 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전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전에 하셔야지 무료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사진 영상 기자재전 그쪽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한번 전시회 갈 때 왜 등록 신청하는 거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메일링 수신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보 이용 동의만 해놔도 매 년마다 그 해 그 전시가 할 때마다 메일링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자주 가시는 전시는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해놓으면 우편으로도 맞아요.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그런 우편으로도 계속 오니까 한 번쯤 등록해 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 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과 아까 해외도 개인이 타고 가던 비행기나 숙박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 참가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무료라고 하셨는데 거의 무료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지원을 받는 방법 그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제 지자체 위주로 해가지고 전시회 참관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어시스트 하는 게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형태거든요. 왜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과라든가 경제 이런 전시회 관련돼서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국가 예산이랑 같이 조인트 해가지고서 지출을 하되 이게 운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업체 선정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 때문에 중소기업청이나 코트라를 통해서 업체들을 선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전시회마다 책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 멀잖아요. 그리고 부스비도 비싸고 비행기 값도 흔히 말하는 항공료도 꽤 많이 비싸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전시회는 전시회 부스비 자체를 50%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 지원입니다. 지원. 대출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갔다 와가지고서 그거에 해당돼서 실적이 없다고 해서 비용을 다시 물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비용을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비 자체를 그 지자체나 코트라나 협회에서 그 전시회 측으로부터 미리 그 공간을 갖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한 거를 이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업체들과 같이 쓰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마다 지원해 주는 곳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전시회도 있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2차 가공을 한번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뭐 대추인데 생대추를 팔지 않고 가공을 해가지고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요즘은 농가에서도 직접 판매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해외 전시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혹은 해외 수출할 수 있을까요?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중소기업청 가가지고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은 해당되는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농업 관련된 정부 기관들 있잖아요. 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해준지 그걸 갖다가 확인을 아까 말씀드린 전시 관련된 사이트들 들어가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요즘 콘텐츠 관련되거나 혹은 스타트업 관련된 부분 지원은 거의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코트에서 직접 해준다거나 아니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IT와 관련되거나 스타트업과 관련된 기관들에서 조인트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릅니다. 그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라고 해서 기업 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biz인fo.go.kr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그 국가 지원 사업 정보가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지원 사업 중에 수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항목이. 근데 그걸로 구분해서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전시회 지원도 나오고요. 그 외에 수출 지원 같은 것도 다 여기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박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K-스타트업이라고 예전에 이제 1인 창조 기업 그 지원센터였는데 지금 이름이 K-스타트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K-스타트업에 보시면요. 이런 1인 창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스마트폰으로 K-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사업 분야에 보시면 팔로 해외 진출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지사항을 한번 눌러보시면요. 이게 매년 1인 창조기업들한테 마케팅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서류를 먼저 지원하시고요. 그래서 서류에서 합격을 하시면 실제로 면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로 면담에서 합격을 하시면 이 비용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때 마케팅 지원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마케팅 지원에 국내외 전시 참가, 국내외 시장 조사, 전문지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 외국어 번역 등이 지원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00% 지원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2천만 원을 사용하겠다 여기에 이렇게 지원하시면 그중에서 70%를 나중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거는 1인 창조 기업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좀 중소기업 좀 큰 기업들한테는 해당은 되진 않습니다. 1인 창조 기업 이제 이외에 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무역 관련된 부분에서 다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다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방금 말한 것 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는 않은데 그게 바로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1년간 여긴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 가입할 때 35만 원을 내고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연회비 15만 원을 내시면 우대 관련된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자금 지원 관련된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융자 지원 금리가 뭐 연 2%대입니다. 2.75%. 기간 3년 이런 무역기금 융자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변동, 수출을 많이 하시는 곳 같은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하는 환손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환변동 보험료를 업체당 뭐 150만 원씩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마케팅 관련해서 수출 관련된 문서의 번역, 그리고 해외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쇼핑몰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바이어라고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중국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통역이 어디서 이제 급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통역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외 마케팅과 바이어, 전시 상담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컨설팅 부분을 그래도 1년에 15만 원 가지고서 다 무료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꽤 괜찮지 않나요? 정보도 다 받으실 수 있고 해서 한 번쯤 제 생각에는 연회비 15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한 번쯤 무역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게 많은 혜택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 쓰는 것보다도 훨씬 저렴하네요. 통역 지원은 그냥 업체당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기준에 딱 맞다라고만 하면 그냥 업체당 100만 원 그냥 돈으로 줍니다. 저 근데 그 코트라에 정말 도움받은 적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베트남에 아버지 그 골프용품을 무역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짧은 영어로 하다 보니까 베트남 바이어는 다행히도 한 3, 4년 이상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캐주얼한 영어로 비즈니스 영어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초딩 영어로 이제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제 베트남권에서 뭐 한국 거래하는 거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약간 금융실명제 이런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서류나 이런 거 요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근데 뭘 요구했냐면, 그러니까 계좌명이 뭐 이렇게 영문으로 명시되고 회사명이 정확하게 명시된 어떤 공증자료 같은 걸 보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서는 그걸 꼭 보내라 그러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 실행위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이쪽은 물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안 와서 은행에서 승인을 못 해주고 막 이런 케이스인 거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개인 사업자로 돼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자기 이름으로 통장 계좌번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회사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좌 잔고 조회를 하는 거를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서 그 서류를 대체했어요. 그걸로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그걸 알아보는 단계에서 코트라 직원이 중간에서 엄청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백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진짜 우리나라 수출 지원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구나라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씨네. 친절한 직원씨. 혹시 여기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박람회 외에도 뭐 바이어를 뭐 찾거나 혹은 이제 B2B 쪽을 더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어 말고 이제 박람회나 전시회에서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부족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다음 내용이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아주 짧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더니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에는 좀 참관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무료다.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참가를 하셨을 때 대부분 이렇게 처음 참가했을 때는 아주 좋은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명함을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도 하고 열심히 좀 관리해서 SNS 쪽으로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말씀 하셨고, 어플리케이션을 캔고루라는 앱과, 쌍시옷의 쇼핑. 예. 자, 네 번째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뭐, 중소기업청 이런 데 회원가입하시고, 이메일 서비스 받으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지원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가장 좋은 건 직접 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불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서 박람회도 많이 가시는 게 좋지만 일단 잘 모르겠으면 가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다 상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불친절하다, 잘 안 알려준다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 페이스북에서 아주
저 개인적으로 만나도 되고요, 제가. 네. 그 저 정도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가면 끝나요. 그렇게 정리를 저희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저는 갑자기 튀어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할게요. 아재들의 창업 톡!